지금 국조특위위원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네, 내정돼 있죠. 유력하죠 지금. 네, 유력. 행안이 간사시니까. 제가 22대 국회 들어서 국조만 지금 4번째 다섯. 워낙 또 잘하시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국조를 해야 돼. 물론 야당도 요구했지만 야당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건 국조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때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이거? 핵심은 네. 선관위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선관위 구조. 선관위. 왜냐하면 선관위는 투개표를 담당하니까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니까 독립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지상. 감사원 감사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헌법기관이라고. 독립되어 있는데 선관위의 문제는 독립만 너무 강조한 거예요. 책임성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요. 아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치외 법권이 돼버린 섬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또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나 주로 지방 뭐 서울 선관위원장은 판사들이 판사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판사라는 게. 선관위원장은 부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관위 업무에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세요. 실무를 모르는구나. 네, 실무는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과 실무자가 완전히 계리되어 있는 이중적 구조예요. 어허. 그러니 선관위는 관료제가 정말 심각한데. 아 그러네. 하던 대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자기들끼리만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냥 굳건한 간행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외부에서 감사도 안 되고. 감사한데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타 부처로 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업무를 타 부처에서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로 들어오신 분들은 평생 선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인물이에요. 고인 섬과 같은. 제가 예전에 선관위 좀 상대해 보면 선관위는 자존심도 강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데서 굉장히 싫어해요. 민감하죠. 민감하고 네.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인데 무오류의 조직 같은 그렇죠. 그런 내부 문화가 있는 네, 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일종의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선거 관리 업무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전국에 다. 근데 투개표 업무를 선관위 직원들이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투표날 당일날 투표장 관리하거나 뭐 하는 업무는 전부 다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다 해요. 지자체 맞아요. 공무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그때 일당이 너무 짜다는 이런 얘기 맞아요.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안 하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투표와 개표 사무의 95% 이상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해요. 선관위 직원들은 거기 가서 그냥 교육만 시키는 관리만 거예요. 하고 네. 관리만 시키는 건데. 그러니 여기에서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되는 거예요. 어허. 실제로 이번 송파 사고 같은 이중으로 불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도 잘 모르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실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는 거고. 그렇죠. 아. 이번 송파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있었던 송파구청 직원들이 오전에 이미 알았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할 거라는 거. 그 송파구 선관위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송파구 선관위가 그거 순발력 있게 대응을 못한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니까. 왜 그게 안 됐을까?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동시다발로 한 군데도 아니고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투표용지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배분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까지 투표용지는 거의 다 인구 유권자의 100%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 투표용지 가지고 뭐 장난을 치네 뭐하네 관리가 미흡하네 이러니까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2024년부터 투표용지를 각급 선관위에서 알아서 만들어라라고 지침을 바꿔요. 중앙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50%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투표율을 예상해서 예.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50%만 애초에 만든 겁니까? 예, 본 투표 날 당일. 그러니까 그건 오래전부터 그래야지. 예전에 왜 그런 일이 없었냐? 예전에 중앙 관리했고. 예전에는 투표용지를 많이 만든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남는 경우도 생기니까. 당연히 남았죠. 100%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남는 투표용지 가지고 문제가 또 생기고 그거 예. 왜 폐기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 이번에는 쓸 만큼만 하자. 저스트로 만들자라고 해서 아. 대부분의 선관위들이 한 60%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50%만 인쇄한 게 송파구하고 몇 개가 돼요. 그런데 10%까지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본투표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제 이게 막판이 되니까 투표용지 배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송파 1동, 2동, 3동이 있다 그러면 3동이 부족하면 빨리 이걸 분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럴 때를 대비한 배송 시스템이 없었다. 전혀 없었죠. 처음 겪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배분 경험이 부족했던 거네요. 그게 따른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었던 거네. 예. 어. 예전에 그러니까 배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항상 있어가지고 여기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시소 갖다 주고 그렇죠. 이런 역할이 따로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배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투표용지를 거의 100% 인쇄를 했으니까 각 투표소별로 남아 돌았으니까. 아, 그러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자도 없고 예. 그럼 그때 바로 조직을 담당을 어떻게 하자라고 비상 연락체계를 돌려서 대응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대응도 느렸고.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시 당일날 11시 40분에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서울시 선관위 쪽에다 이야기를 해요. 오전에. 예. 근데 서울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고하지 않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구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선관위 조직은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자치구 선관위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각각의 선관위원장이 또 각각 판사들이야 주로. 맞아요. 섬처럼 다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으로도 나눠져 있고 수평적으로도 나눠져 있는 조직.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선관위는 큰 사고가 생겼으면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중앙선관위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민원인들이 송파구 민원인들이 왜 우리 투표장에는 투표 용지가 없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다 이게 이 IT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거기 매뉴얼도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놓친 거네요. 네, 말하자면. 몇 시간을 그냥 우왕좌왕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감당도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이라고 하는 위원장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업이니까 현장을 장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더 모르겠죠. 더 모르죠. 예. 사무처에서 현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개표 사무의 실질은 지방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 국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파악하신 현장의 문제점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그 투개표에 관련해서는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설들과 주장들과 뭐 음모론도 존재하고 부정선거론도 있고 혹은 부정선거와 무관하게 투개표를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다 안 나오게 하려면 지금 그 극우와 심지어는 그 당 대표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없애려면 투표소에서 그냥 개표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독일도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는데 맞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온라인 투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주장이 있다가 결국 그 독일 대법원이 그러지 말고 원시적으로 다 돌아가. 네. 아무런 논란이 없도록 투개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냥 투표소에서 개표해. 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투표소에서 개표해버리면 사실은 투표소 개표하면 훨씬 개표도 빨라요. 깔끔하죠. 네. 왜냐하면 투표소마다 끽해봐야 유권자들이 2, 3천 예.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2, 3천 명 개표하는 거 2시간이면 끝납니다. 네. 그게 이번 기회에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 예.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게 포인트인데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도 돼요. 아예 전제가 예.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사전 투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장에서 인쇄를 해서 줘버려. 지금 그 개표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네. 전국에 있는 투표소 몇만 개의 투표소에서 다 각 지역에 한 장소로 모아요. 그렇죠. 253개, 3개, 4개로 모아서 거기서 다 모아놨다가 개봉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보관의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라든가 그거 4박 5일 동안 혹은 뭐 그 투표소가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온보선들이 나오는데 네.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거기서 그냥 개표해버리면 그러면 이동이 없잖아요. 그럼요. 아무런 이동이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한 일인데. 그리고 검증도 이중으로 할 수가 있어요.
투표소에서 개표를 할 때 요즘 전산장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 전산으로 중앙선관위로 결과를 송부해서 두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개표한 건 그대로 현물은 그대로 그렇죠.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춰보면 돼요.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송파 1투표소가 의심된다. 전산으로 올린 것과 이걸 현물을 맞춰보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부정선거 시비가 생길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 역사를 뒤져보니까 예전에 투표한 것을 다 한 곳에 모아서 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전화라. 그럼요. 전화로 지금 우리 동네에는 지금 몇 명 나왔습니다. 몇 대 몇. 이렇게 전화로 받아서 그렇죠. 한 군데서 하면 오류도 생기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하고 막 엄청 난리가 나니까. 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서 개표하자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산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사진으로 찍어서 실시간 보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개표 그 선관 투표로 가면 거기 상관인들이랑 네. 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개표해도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천 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까지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선관위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과격한 건데 네. 말씀하신 투개표 사무를 실제로 지방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 전 3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천 명 중에 한 2천 명은 지자체로 업무와 예산을 이관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부여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투개표 사무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지. 그리고 말씀처럼 개표도 당일날 투표소에서 그 자리에서 다 하면 돼요. 여기서 문제는 사전 투표 4박 5일 동안 얘는 묶여 있잖아요. 네네.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4박 5일 동안. 네. 그러면 4박 5일 동안 관리를 잘하면 되죠. 관리면 잘해도 되죠. 지금은 그 초반에는 거기 CCTV도 없었어요. 보관함에. 그럼요. 그 처음 사전 투표할 때는 그 4박 5일 동안 그 물건이 그 함이 제대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CCTV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CCTV 안 달아줬어요. CCTV 다는데도 오래 걸렸고. 맞아요. 지금도 CCTV 생중계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 보자고 그랬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는 일부러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변화가 느려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섬이에요, 때문에. 섬. 예. 그러니까 그 선관위가 CCTV를 달아서 한 군데에서 보관하고 거기다가 같은 화면이잖아요. 움직이지 그럼요. 않으니까. 그럼 같은 화면 어떻게 하냐. 그 시계를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시계가 계속 돌아가면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계를 안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폭발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반응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야를 따지지 말고 맞아요. 또는 음모론이다 아니다를 따지지 말고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도록 네. 그냥 모든 걸 저는 열어놓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그래가지고 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있는 일. 그럼요. 선관위의 투개표 관련해서 처음으로 바꿀 저럴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음모론 여기 어떻게 음모론이 있을 수가 있니? 그렇죠. 하고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이지 말고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 예, 예. 그래서 독일에서 전자 하나도 안 쓰고 투표 용지를 옮길 때도 네. 투표 용지를 옮길 때도 사람들이 줄 서요. 그 칸칸에 서가지고 이 투표함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그리고 사람 눈앞에서 개표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지가 없죠. 맞아요. 이번 기회에 안 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진짜 투표 용지 옮길 때도 차량에 넣어서 차량이 옮기지 않고 사람이 옮기거든요. 아예 독일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원시적으로 바꾸는 게 최고입니다. 네. 전 충분히 인정하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조위원으로 선정되시고 공식 활동 시작하시면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